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우리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단말기와 중앙컴퓨터가 연결된 형태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통신망의 종류와 각각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통신망의 형태.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여러 개의 단말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성형, 링형, 버스형, 계층형, 망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각각의 정보통신망 형태와 특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성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스타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중앙집중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성형 구조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의 중앙 컴퓨터가 있고요. 이 중앙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단말기가 이렇게 각각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성형 구조, 중앙집중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각각의 단말기들은 이 중앙 컴퓨터와 연결돼서 이 중앙 컴퓨터하고만 연결돼서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성형은 중앙 컴퓨터를 중심으로 단말 장치들이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중앙 컴퓨터와 각각의 단말기가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그렇죠. 중앙 컴퓨터와 각각의 단말기들이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연결된 중앙 집중식의 구성 형태를 우리가 성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지만 이 각각의 단말기들은 중앙 컴퓨터하고만 연결돼서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성형, 스타형 또는 중앙 집중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통신 시 최대 2개의 링크만 필요하며 이 얘기는 통신을 할 때는 어떤 단말기가 통신을 할 때는 중앙 컴퓨터하고만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통신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자면 모든 관리와 정보의 제공 이런 것들이 중앙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이런 측면이 용이하다. 뭐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대신 중앙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중앙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중앙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체적인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성형은 이렇게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각각 1대1로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성형, 스타형 또는 중앙 집중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성형은 중앙 컴퓨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분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분산 네트워크. 자,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분산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것은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신속한 현장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용이하고 장애 발생 시 전체 시스템으로 기능이 마비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예비 시스템, 그러니까 백업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분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의 한 회사에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앙집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 이 각 도에 있는 모든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중앙 컴퓨터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했던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할 일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지 않는 이게 이제 중앙 집중형인데 분산형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각 도마다 분점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각각 분점을 두어서 각
각각의 분점에서 발생하는 일은 각각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분산 네트워크죠. 자, 그래서 공유라든지 또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요. 신속한 처리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확장성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알겠죠? 자, 분산 네트워크를 우리가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하나의 중앙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일단 특정 지역까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단말기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산시켜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분산 네트워크라고도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이런 구조를 뒤에 나오는 계층형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분산 네트워크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앙 컴퓨터의 역할을 얘네들이 분산시켜주는 거죠. 분산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그 관할 영역에 대한 내용을 또 처리해주고, 여기는 또 여기에서 맡은 일을 처리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 중앙 컴퓨터의 어떤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중앙 컴퓨터에서 처리할 일들을 각각 분산시켜서 연결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링형이 있어요. 링형. 우리가 루프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링형 구조는 말 그대로 회선의 방식을 이렇게 링 형태로 구성을 한 거예요. 링 형태로. 자, 그래서 이 링형은 서로 이웃한 컴퓨터와 단말 장치들끼리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연결된 형태를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것끼리만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끼리만 이렇게 1대1로. 옆에 있는 것끼리만 이렇게 1대1로. 옆에 있는 것끼리만 이렇게 1대1로 연결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링형으로 구성한 통신망을 우리가 링형 또는 루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링형은 단방향이나 또는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단방향이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앙 컴퓨터다 그러면 이 한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반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또는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 방향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자, 단방향 링은 컴퓨터나 단말장치 통신 회선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자,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단방향이다. 이 방향으로만 정보 전송이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이 회선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이후는 모두 다 전송이 불가능하잖아요. 또 얘가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단방향은 이런 문제가 있고, 자, 양방향 같은 경우는 통신 회선 장애에 대한 융통성이 있더라 이거죠. 자, 양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단절이 생겼어.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이후 얘는 정보 전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양방향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전송도 가능하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링형인데, 자, 링형은 서로 이웃한 컴퓨터와 단말 장치들끼리만 1대1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링형 구조의 통신망을 링형 또는 루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버스형 구조가 있어요. 버스형. 자, 버스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자, 하나의 중앙 컴퓨터하고, 일단 중앙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서로 공유하는 선, 이게 버스선이에요. 버스선. 그래서 이 하나의 버스선을 여러 개 단말기가 중간중간에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전송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버스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이게 이제 버스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개의 통신 회선에 단말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버스형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버스형. 자, 그래서 이 버스형은 단말 장치의 고장은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얘만 중앙 컴퓨터로의 어떤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지, 얘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요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더라 이거죠. 알겠죠? 그러겠죠. 이 하나의 버스선을 얘도 공유를 하지만 얘도 공유를 하니까 얘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얘가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버스선에서 나오는 정보를 얘는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공유하는
버스선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버스선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이 버스선에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단말기가 정보 전송이 마비가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응? 자, 그래서 버스형은 하나의 중앙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하나의 버스선, 통신회선을 여러 개의 단말기가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버스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계층형 또는 우리가 트리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계층형, 트리형 구조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계층형, 트리형 구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까지는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하고 각각의 일단 단말기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말기에서 또 확산시켜서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산시켜서 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계층형 구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계층형 구조는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기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고, 그죠? 이렇게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만 이렇게 연결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 이웃하는 단말 장치들은 중간 단말 장치와 다시 연결돼서 분포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계층형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앙 컴퓨터에서 일정 지역까지는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단말 장치와 또 그 주변 단말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자, 이거를 계층형, 트리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통신 회사에 가입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K라고 하는 어떤 통신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 통신 회사하고 우리 동네가 있어요. 우리 동네 또는 우리 아파트. 그러면 이 통신 회사하고 아파트에 보면 수많은 가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통신회사하고 이 수많은 가구들하고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일단 이 통신회사하고 우리 아파트까지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가구와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일종의 계층형 구조죠. 계층형. 알겠어요? 자, 계층형. 자, 그리고 이 계층형 구조는 분산 처리 시스템의 구성을 하는데 이용이 되는 방식이기도 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의 어떤 역할을 그 하위에 있는 단말기가 역할을 분담해서 이 중앙 컴퓨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 처리 네트워크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요거 앞에서 살펴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망형이 있어요. 우리가 메쉬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망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연결한 형태냐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중앙 컴퓨터 또는 어떤 하나하나의 단말 장치가 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단말 장치 또는 중앙 컴퓨터가 전부 다 각각의 1대1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망형, 메쉬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모든 컴퓨터와 단말 장치들이 통신회선으로 직접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망형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단말 장치가 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단말 장치와 이렇게, 그죠? 다른 모든 단말 장치와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중앙 컴퓨터하고도 마찬가지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다른 중앙 컴퓨터 또는 다른 단말 장치하고도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망형이다. 이게 망형. 메쉬형. 자, 이러한 망형은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많은 양의 통신 또는 지속적인 어떤 통신이 필요할 때는 직접 이렇게 회선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거쳐서 가는 것보다. 그래서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할 때 유리한 그런 방법이고요. 자, 이 망형은 또 통신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경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통신망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선이 예를 들어서 얘와 연결하는 선, 이 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거쳐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경로상의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으므로 통신망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노드를, 자, 여기서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말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말장치. 그래서 모든 노드를 망형으로 연결할 경우, 자, 노드의 수, 그러니까 단말장치의 수, 단말수, 노드의 수가 n개일 때, 이 회선수는 요만큼의 개수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단말장치가 이렇게 가령 뭐 4개다. 4개다. 그러면 이 각각의 단말장치를 모두 연결을 할 때는 회선수가 몇 개 필요하냐면, 자, 일단, 자, 얘하고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 입장에서 보면, 자, 연결돼 있고 연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면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도 연결되고 연결 다 됐네요. 이게 이제 노드의 수가 단말장치가 4개일 때의 망형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회선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봤더니 하나, 2개, 3개, 그 다음에 여기 4개, 5개, 6개. 그래서 회선수가 6개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자, 지금 단말수가 4개 했으니까, 자, 4, 그 다음에 4-2를 하면 3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4, 3, 12를 2로 나누니까 6개가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6개.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여러 개 경우수들을 쭉 우리가 쭉 해봤을 때,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회선수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노드의 수라고 하는 것은 단말기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말기 수가 n개일 때 이 단말기들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망형에서 모두 연결하기 위한 회선의 수는 요만큼의 개수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단말기가 3개다. 그러면 이 3개를 모두 연결할 때는 회선수가 몇 개냐? 그래서 보니까 3개잖아. 3개면 모두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3, 그 다음에 이 3 빼기 1을 하니까 여기 2고, 그래서 곱하니까 6인데 그걸 2로 나눴으니까 3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단말기 수가 n개일 때 모든 그 단말기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회선수가 이만큼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n-1을 한 것을 이것을 2로 나눈. 이게 단말기가 n개였을 때 그 n개의 단말기들을 연결할 때 필요한 회선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망의 형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말기 또는 중앙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망의 형태와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망의 형태는 뭐뭐 있었어요? 자, 성형. 이걸 중앙 집중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링형 있었고요. 링형. 자, 그 다음에 버스형 있었고요. 버스형. 그 다음에 계층형. 그 다음에 망형.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자면 분산 네트워크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각각의 종류와 특징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분산된 터미널 또는 여러 컴퓨터들이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중앙 컴퓨터와 집중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의 형태는 그랬네요.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와 여러 개 단말기들이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 단말기들이 집중 연결되어 있대요. 이런 구조가 뭐냐 이거죠. 자, 루프형이냐, 스타형이냐, 그물형이냐, 나무형. 이 나무형이 이게 계층형, 또는 트리형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루프형은 뭐예요? 이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옆에 있는 단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웃한 단말기들끼리만 연결하고 있는 이게 집중형이냐 이거죠. 자, 성형은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여러 개의 단말기가 이와 같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연결이나 정보 전송이 이 중앙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 어때요? 성형. 중앙 집중형 맞아요? 맞네요. 자, 그물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앙 컴퓨터 또는 단말기들이 전부 다 1대1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그물형 또는 망형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메쉬. 그죠? 자, 나무형은 자, 하나의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까지는 하나의 회선으로 연결하고 거기서 또 확산시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중앙 컴퓨터하고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스타형, 성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10개의 교환국, 스테이션 또는 뭐 단말기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뭐 교환국이라고도 하고 또는 노드라고도 하고 또는 단말기라고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다 동일한 의미로 보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0개의 교환국을 성형으로 구성을 할 때 소요되는 중계 회선수는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노드가 단말기가 이렇게 10개가 있다 이거예요. 단말기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인데 하나의 단말기를 중앙에다 놓고 다른 단말기들 이렇게 성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성형으로.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회선수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럼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개네요. 그죠? 자, 문제의 의미 아시겠어요? 자, 10개의 교환국 또는 10개의 단말기가 성형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소요되는 회선수. 그러면 10개의 단말기를 이렇게 하나의 단말기를 중앙에다 놓고 이렇게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성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회선들을 세어 나가시면 되겠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9개입니다. 9개.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터미널. 터미널 마찬가지예요. 단말기.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이제 하는 이유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버스에서도 터미널 그러면 이 버스의 종착지에 있는 부분 이걸 터미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회선상에서 이 마지막에 연결된 이 단말기를 다른 말로 하면 터미널이라고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터미널 그러면 단말기, 단말장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터미널이 8개가 설치된 시스템에서 각 터미널 상호간을 망형으로 연결했단 얘기예요. 연결하려면 최소 필요한 회선수는 몇 개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말기가 이렇게 8개가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 8개를 모두 연결을 할 때에 회선수가 몇 개가 필요하겠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그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앞에서 공식 있었죠. 자, 요게 바로 망형에서 단말기가 n개였을 때 회선수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단말기, 터미널 이게 8개라고 했으니까 이 n 부분에다 여기에다 8을 넣어보는 거죠. 여기도. 자, 그러면 공식에 맞춰서 자, 8. 그 다음에 여기다 8을 넣으면 7이죠. 그래서 8 곱하기 7을 한 값을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7하고 8하고 곱하면 56이고 56을 2로 나누니까 28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8회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4번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유형 중 분산 네트워크의 장점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분산 네트워크의 장점이 아닌 것.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장애 발생 시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운영 조직이 간단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성형이 있어요. 이 성형은 중앙 컴퓨터와 각각의 단말기가 직접 연결돼서 모든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서 한 곳에서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나 운영 이게 간단해요. 성형은. 반면에 분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앙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하고 일정 지역까지는 이렇게 하나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뉘어지거든요. 계층형처럼.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우리가 분상형이란 말이에요. 분산형. 그러면 여기의 역할을 얘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조직이 간단하지는 않죠. 요거가 잘못된 거죠. 복잡하죠, 오히려. 복잡하죠. 이 운영 조직이 간단하고 관리나 유지 보수가 용이한 것은 중앙 집중형. 자, 이 중앙 집중형은 관리나 뭐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 그랬잖아요. 중앙 집중형은 성형은 아셨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의 신속한 현장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얘가 바로바로 처리하면 되고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으면 얘가 바로바로 처리하면 되니까 현장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신속한 현장 처리가 가능하다. 이건 맞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역시 보니까 분산 네트워크에 대한 장점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분산 자원의 중앙 집중화 요거는 성형이에요. 성형. 분산 네트워크는 공유를 통해서 공유한다고요. 서로. 알겠죠? 자, 그다음에 현장 업무의 효율화. 현장에서 처리한 일을 직접 신속하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맞고요.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하고요. 확장이 용이하다는 이거죠. 자, 여기에서 일정 지역까지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여기에서 또 확산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장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입력 방식의 채택이 용이하다. 자, 이것도 역시 분산 네트워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집중화 그러면 이건 성형이에요. 성형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대한 분산 처리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네요. 역시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유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지는 않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비 시스템, 백업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원 공유가 가능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전산 자원의 관리의 집중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역시 성형에 대한 그런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집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형이 성형.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의 단말 장치 또는 중앙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의 형태와 각각에 대한 특징들 쭉 살펴봤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